이 둘 중 한 명은 100% CG입니다. 원래 아놀드 슈왈제네거란 인물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둘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이고 CG인지 분간하기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요. CG가 처음 영화에 사용된 지 어느덧 4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CG 기술은 자연스러움을 넘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생동감을 위해 막대한 돈과 노력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촬영을 추구하곤 하죠. 그래서 지난번 1, 2편에 이어서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촬영했던 장면들을 다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무비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실제 촬영 장면 3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해리포터입니다. 마법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영화인 만큼 정말 많은 부분이 CG로 촬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CG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촬영된 장면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에 등장한 이 뱀은 실제로 머리 부분을 따로 제작하여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또 해그리드의 애완거미 아라고그도 실제로 제작된 모형이었다고 하죠. 한편 죽음의 성물 2부에서 해그리드의 품에 안겨오는 해리포터는 사실 인형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해그리드를 연기한 배우의 체격에 비례해서 제작된 해리포터 모습의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씬도 실제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책을 옮겨가며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후에 후편집으로 손만 지우는 방법으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의 방과 죽음의 성물 2부에서 나타난 이 뱀 모양의 문도 CG가 아닌 실제로 가동되는 문을 제작하여 촬영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장면이나 어둠을 밝혀주는 지팡이, 또 엘러스터 무디의 움직이는 눈알은 모두 CG가 아닌 실제로 촬영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실제 촬영 장면은 바로 주라기 공원의 랩터인데요. 이 편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만 언급했었는데 이 랩터들 또한 특수효과가 아닌 실제 제작하여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직접 제작한 공룡탈에 사람이 들어가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CG 기술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던 스필버그 감독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스탑모션 기법을 활용한 촬영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라기 월드의 랩터는 이런 모습으로 촬영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라기 월드에서도 많은 부분은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었는데요. 죽어가는 아파토사우루스의 모습과 케이지에 잠든 티렉스 그리고 인도랩터의 손은 모두 실제로 제작되어 촬영된 소품이었다고 합니다. 또 반지의 제왕의 거울 오크도 CG가 아닌 특수 분장을 통해 탄생하였는데요.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엑스트라들을 모두 분장시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CG로 인원수만 늘리는 작업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은 웅장함과 높은 퀄리티의 장면 연출이 가능했다고 하죠. 당시 오크 엑스트라 1당이 하루 3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생긴 사람 위주로 뽑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도전해. 로봇 같은 경우도 직접 제작을 통해 영화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스타워즈의 드로이드 BB-8입니다. 공처럼 굴러서 뒤를 졸졸 따라오는 흡사 애완동물 같은 이 로봇은 CG가 아닌 실제로 제작된 드로이드였다고 합니다. 실제 사이즈도 아담한데 움직일 때마다 통통 튀는 이 뒤뚱거림 덕분에 발로 차버리고 싶다니 너무나 귀여워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그 당시 BB-8과 관련된 상품들은 나오는 즉시 모두 품절이 되었고요. 스타워즈 시사회와 16년도 오스카 시상식 무대에까지 같이 등장하고 심지어 보잉 777 기체에까지 도장되었다고 하죠. 또 로봇 하면 인터스텔라의 타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평소에는 마인크래프트에나 나올 법한 단순한 막대기처럼 생겼지만 상황에 맞게 형태를 변형하여 인간을 돕고 심지어 4차원 공간을 해독까지 하는 슈퍼로봇이죠. 특히 움직임이 상당히 기이해서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논란성님이 실제로 제작하여 촬영한 소품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땐 이렇게 뒤에서 사람이 직접 조종해서 타스를 움직이고 후작업으로 지웠다고 합니다. 소품하면 또 아이언맨의 아크 리액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언맨 1편에 등장한 이 아크 리액터 교체 씬은 놀랍게도 CG가 아닌 특수 분장을 통해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다 주성님의 목 부분에 가짜 몸을 연결해서 촬영한 장면이죠. 또 영화 소품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짜 피인데요. 84년도 영화 나이트메어에서 엄청난 양의 핏물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당시 상당한 충격을 주었죠. 그 당시 이 정도의 CG 기술력이 있었나 했었는데 이는 CG가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된 침실 세트를 제작한 후에 핏물을 부어 촬영한 다음 화면을 돌려서 연출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한 장면을 위해 무려 1800리터의 가짜피가 사용되었다고 하죠.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부금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영화인데요. 바로 007입니다. 제임스 본드가 다니엘 크레이그로 교체되면서 007 시리즈가 이전보다 더 현실적인 첩보 액션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가 처음 등장했던 카지노 로얄부터 스펙터와 스카이폴까지
세대 교체 이후 최대한 CG를 사용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중 특히 놀라웠던 실제 촬영 장면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먼저 스카이폴에서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싸우는 씬과 포크레인을 활용한 전투 씬은 모두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또 스펙터의 압도적인 오프닝 씬은 실제 멕시코 시티의 광장을 빌려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퍼레이드 또한 실제로 멕시코에서 매년 11월에 열리는 망자의 날이라는 행사라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이 행사를 스크린에 담기 위해서 실제 퍼레이드에 사용되는 소품들을 대여 및 제작하였고, 무려 1500명가량의 엑스트라에게 각기 다른 분장과 의상을 입혀 보시는 바와 같은 고퀄리티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007하면 떠오르는 자동차 에스터 마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 대에 4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이 럭셔리카를 실제로 굴리고 부수고 심지어 침수까지 시키는데 정말 슈퍼카 작살 영화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 했냐 지금? 여담으로 카지노 로얄에서 나왔던 이 씬은 좀 더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에스터 마틴 조수석에 압축포를 장착하고 발사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무려 7바퀴나 굴러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 MI6가 있다면 미국엔 IMF가 있죠. 007과 마찬가지로 부금만 들어도 전율이 흐르는 영화, 바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영화의 제목을 CG 임파서블이라고 바꿔도 될 정도로 CG나 대역 없이 위험한 스턴트 액션을 직접 소화하는 영화로 유명한데요. 바로 그 전설의 전초가 되었던 미션 임파서블 2에서의 이 장면,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한 이 장면은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와이어 보조장치를 설치한 뒤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정한 눈과 칼의 간격은 불과 0.6cm, 게다가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실제 칼을 사용했죠. 이후 무려 6개의 후속편이 나왔는데 매번 경악을 금치 못하는 노 CG, 노 대역 스턴트 액션을 선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 형님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이고 전편에도 소개했었으니 아주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절대 잊기 힘든 지렸던 명장면, 실내의 도약 씬인데요. 가로 10m, 세로 10m의 에어백을 설치한 뒤 무려 38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며 촬영한 장면이죠. 당시 35년간 진행된 스턴트맨들의 자유낙하 중에서 최고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스턴트맨 데미안은 낙하 타이밍을 파악하기 위해 21m, 27m, 그리고 38m 순으로 높이를 올려가며 촬영하였는데요. 38m에서 바닥을 본 데미안은 에어백이 그저 A4 용지 크기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액션 연출만큼 영화의 내용적 완성도 또한 쓰레기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뮤지컬 영화의 대명사 라라랜드입니다. 판타지 뮤지컬 장르답게 상당히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6분간 이어지는 오프닝 씬이죠. 도로 한복판에서 다 같이 춤을 추는 이 비현실적인 장면은 세트나 CG가 아닌 실제 LA의 고속도로를 통제하여 촬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도로의 정체 상황이 실제 촬영 당시 LA 도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이 장면을 위해 무려 3-4개월간의 준비 과정과 6시간 이상의 현장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최종 촬영은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고 합니다. 비하인드로 해당 씬의 리허설은 인근 스튜디오 주차장에서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또 너무나 몽환적이고 이쁜 색감 때문에 당연히 CG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석양씬도 실제로 촬영한 장면 중 하나인데요. 야외에서 석양이 짐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해 원테이크로 끝내야 하는 최고 난이도의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시간을 놓치면 석양이 져버리는 바람에 총 8번의 테이크와 이틀간의 재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여담으로 라이언 고슬링이 치는 피아노 연주는 실제로 3개월간 직접 연습하여 대역 없이 소화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처럼 라라랜드에 등장하는 몽환적인 배경들은 거의 대부분 직접 촬영한 것인데요. LA 총 60개 이상의 장소에서 현장 촬영을 했고, 이를 편집하는 데에만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LA란 도시를 아름답게 표현했고, 그 결과 개봉 이후 LA 여행객이 전년 대비 4%나 증가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노 CG, 지렸던 실제 촬영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1편 제작 이후에 2편이 2년 만에 나왔으니까 3편은 3년 걸릴 거냐는 댓글 보고 승부욕이 생겨서 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4편은 4년 뒤 다음 쥐리는 시리즈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따끈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는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자, 꼬리 살랑살랑.